어둠이 내린 방, 안에 핸드폰, 화면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평소처럼 침대에 누워 아무 생각 없이 카카오톡 알림을 확인했다. 그런데 그 알림창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지훈이였다. 3년 전 세상을 떠난 내 친구. 나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며 숨을 쉴 수 없었다. 손끝이 떨렸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눈을 비비고 다시 봤다. 분명히 지훈이의 프로필 사진과 이름, 그리고 그 아래엔 단 한 줄의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다. 살려줘. 그 짧은 문장이 내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다. 지훈이가 죽은 건 3년 전 여름이었다. 그날도 이렇게 더운 밤이었고 우리는 셋이서 마지막으로 술을 마셨다. 그 후로 지훈이는 집 근처 공원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자살로 결론 내렸지만 나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지훈이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런데 왜 하필 오늘 밤, 왜 하필 내게 지훈이의 계정에서 메시지가 온 걸까? 나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숨을 죽이고 방 안의 어둠을 바라봤다. 밖에서는 간간히 자동차 소리만 들릴 뿐 집안은 너무나 조용했다. 그때부터였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아주 천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건 나는 한참을 핸드폰을 쥔 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살려줘 라는 그 한마디가 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혹시 누군가 장난을 치는 건 아닐까? 지훈이의 계정을 해킹한 건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하지만 지훈이의 카카오톡은 가족이 직접 탈퇴시켰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장례식장에서 지훈이의 어머니가 나에게 직접 보여줬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는 조심스럽게 메시지 창을 눌렀다. 지훈이의 프로필 사진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찍었던 그날의 사진이었다. 여름밤 공원 벤치에 앉아 셋이서 웃고 있던 모습. 그 사진 속에서 지훈이는 지금의 나보다 훨씬 밝은 얼굴로 웃고 있었다. 나는 손가락이 떨리는 걸 억지로 참으며 메시지 창을 열었다. 살려줘. 그 한 줄만이 말풍선처럼 떠 있었다. 나는 답장을 보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무시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하지만 무언가에 이끌리듯 나는 손가락을 움직였다. 누구야? 짧게 그렇게 물었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에어컨도 선풍기도 꺼져 있는데 이상하게도 한기가 느껴졌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방 안을 둘러봤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 그때 다시 핸드폰이 진동했다. 이번엔 사진 한 장이 도착했다. 나는 두려움에 손을 떨며 그 사진을 눌렀다. 사진 속에는 낯익은 골목길이 보였다. 지훈이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나와 함께 걸었던 그 골목. 그리고 그 골목 끝에 서 있는 누군가의 뒷모습. 나는 그 뒷모습이 지훈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사진 속 지훈이의 그림자는 이상하게도 바닥에 닿지 않고 허공에 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다. 나는 핸드폰을 손에서 떨어뜨릴 뻔했다. 사진을 다시 확인하려 했지만 화면이 갑자기 꺼졌다. 배터리는 충분했는데 핸드폰이 먹통이 된 것이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더 차가워졌다. 내 숨소리만이 어둠 속에 퍼졌다. 나는 억지로 침착하려 애썼다. 이건 그냥 장난일 거야. 누군가 내 번호를 알고 지훈이의 계정을 흉내내는 거겠지.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꿈틀거렸다. 나는 핸드폰을 다시 켜보려 했지만 전원 버튼을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때 창문 너머로 바람 소리가 들렸다. 여름밤인데도 바람은 유난히 차가웠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창문을 바라봤다. 커튼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골목길. 그 골목은 사진 속 그곳과 똑같았다. 나는 갑자기 3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다. 지훈이와 나는 그 골목을 함께 걸었다. 술에 취해 서로의 어깨를 부딪히며 웃었다. 하지만 그날 밤 지훈이의 표정은 어딘가 달랐다. 평소처럼 밝게 웃었지만 눈동자에는 깊은 어둠이 깃들어 있었다. 나 가끔 이상한 꿈을 꿔. 지훈이가 그때 그렇게 말했다. 어떤 꿈? 누군가 날 계속 따라와. 아무리 도망쳐도 그림자가 내 뒤에 붙어 있어. 나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뭔가 잘못된 게 시작된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지훈이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자주 혼잣말을 하곤 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 며칠 뒤 지훈이의 죽음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믿을 수 없었다. 그런데 왜 3년이 지난 지금 지훈이의 계정에서 이런 메시지가 온 걸까? 나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무언가에 홀린 듯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들었다. 골목길은 조용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나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다. 그 순간 핸드폰 화면이 저절로 켜졌다. 그리고 카카오톡 알림이 또 한 번 떴다. 도와줘. 나 아직 여기 있어. 나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 아직 여기 있어. 지훈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만 같았다. 나는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다시 답장을 보냈다. 지훈아, 너 맞아. 어디에 있어?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야 손끝이 얼얼하게 저려오는 걸 느꼈다.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다. 나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어둠 속에서 내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때 갑자기 방 안의 불이 깜빡였다. 순간 벽에 비친 내 그림자 옆에 또 다른 그림자가 겹쳐지는 걸 봤다. 나는 숨을 멈췄다. 분명히 방 안에는 나 혼자뿐인데 그림자는 내 것보다 조금 더 작고 어깨가 좁았다. 지훈이의 체격과 비슷했다. 나는 두려움에 몸을 움츠렸다. 그때 핸드폰이 다시 진동했다. 이번엔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다. 나는 망설이다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처음엔 잡음 뿐이었다. 그러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어둡고 추워. 나 좀 꺼내줘. 지훈이의 목소리였다. 나는 숨을 삼켰다. 목소리는 점점 흐려지다가 마지막엔 울먹이는 소리로 바뀌었다. 너도 곧 올 거야? 그 말이 끝나자 핸드폰 화면이 다시 꺼졌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지훈이가 나를 부르고 있다. 아니, 어쩌면 나를 끌어들이려는 건 아닐까. 나는 갑자기 방 안의 공기가 더 무겁게 느껴졌다.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밖에서는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천천히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골목길 끝에 누군가 서 있었다. 그림자가 나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나는 창문을 닫으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골목길 끝에 서 있는 그 그림자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흔들리는 손짓. 그 모습이 점점 또렷해졌다. 지훈이었다. 나는 숨을 삼키며 창문을 바라봤다. 지훈이의 얼굴은 어둠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특유의 어깨선과 걸음걸이, 그리고 나를 향해 미소 짓는 듯한 입꼬리.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일그러져 있었다. 나는 두려움에 창문을 닫으려 했지만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핸드폰이 다시 진동했다. 이번엔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 방은 3년 전 우리 셋이 함께 만들었던 방이었다. 지훈이나 그리고 민수. 그 방은 지훈이가 죽은 뒤로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고 나는 그 방을 일부러 지우지 않고 남겨뒀다. 그런데 그 방에 지훈이의 계정이 다시 들어온 것이다. 나 여기 있어. 같이 가자. 지훈이의 메시지였다. 나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민수야. 너 지금 카톡 봤어?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봤어. 나도 방금. 지훈이. 그거 뭐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민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나 방금 창문 밖에서 지훈이 본 것 같아.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우리 둘 다 같은 걸 보고 있는 걸까? 나는 핸드폰을 꼭 쥐고 다시 창문을 바라봤다. 지훈이의 그림자는 여전히 골목길 끝에 서 있었다. 그리고 이번엔 내 이름을 또렷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야, 빨리 와. 나는 그 소리에 이끌리듯 창문을 열고 골목길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지훈이의 그림자가 점점 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창문을 닫으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지훈이의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졌고 그와 동시에 방 안의 공기가 더욱 차갑고 무거워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뒤로 물러섰다. 그때 핸드폰 화면이 다시 켜지더니 카카오톡 알림이 연달아 울렸다. 나 여기 있어. 도와줘. 같이 가자. 메시지들이 쏟아졌다. 나는 두려움에 떨며 민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우리 지금 뭐 해야 하지? 민수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나 방금 지훈이한테 전화 왔어. 진짜야? 벨소리도 목소리도 다 지훈이었어.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전화를 할 수 있지? 그때 내 핸드폰에도 전화가 걸려왔다. 지훈이. 나는 손끝이 얼어붙은 차에 전화를 받지 못했다. 벨소리는 계속 울렸다. 나는 핸드폰을 바닥에 던져버렸다.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불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야, 나 좀 꺼내줘. 나는 숨을 죽이고 방 안을 둘러봤다.
어둠 속에서 지훈이의 그림자가 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뒷걸음질 치며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다. 하지만 거실에도 불이 꺼져 있었다. 창밖을 보니 골목길 끝에 또 다른 그림자가 서 있었다. 이번엔 2명이었다. 지훈이와 그리고 나와 똑같이 생긴 또 다른 나. 나는 그 순간 현실과 꿈의 경계가 무너지는 걸 느꼈다. 핸드폰에서 마지막으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제 내 차례야. 나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제 내 차례야. 방 안의 어둠은 점점 짙어졌고 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서 멍하니 서 있었다. 창밖의 그림자들은 점점 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지훈이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서서히 드러났다. 창백한 얼굴, 텅 빈 눈동자, 그리고 입가에 번진 미소. 그 미소는 내가 알던 지훈이의 것이 아니었다. 나는 두려움에 몸을 떨며 뒷걸음질 쳤다. 그때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영상통화 요청이었다. 지훈이. 나는 손끝이 저릿해지는 걸 느끼며 영상통화를 받았다. 화면에는 어둠 속에 앉아있는 내 모습이 비쳤다. 분명히 나는 거실에 있는데 화면 속에 나는 방 안에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지훈이가 앉아 있었다. 지훈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화면 너머의 나를 바라봤다. 여기 너무 외로워. 같이 있어줘. 지훈이의 목소리는 낮고 울먹였다. 나는 화면을 끄려 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화면 속에 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나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내가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나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방 안의 공기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창밖의 그림자들이 이제는 창문 바로 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나는 두려움에 몸을 움츠렸다. 그때 영상통화 화면이 갑자기 꺼졌다. 그리고 핸드폰에서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했다. 곧 네가 내 자리에 앉게 될 거야. 나는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다. 방 안의 어둠은 점점 더 짙어졌고 창문 너머 그림자들은 이제 내 방 안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다. 나는 숨을 죽이고 벽에 등을 붙인 채 천천히 주저앉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그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이제는 내 귓가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들렸다. 여기야, 나랑 같이 가자. 나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하지만 목소리는 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다. 그때 문득 핸드폰 화면이 다시 켜졌다. 이번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 있었다. 지훈이의 사진이 아니라 내 얼굴이었다. 그리고 상태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살려줘. 나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다. 누군가 내 계정으로, 내 얼굴로, 내 목소리로 이제는 내가 지훈이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 걸까? 나는 방 안의 어둠 속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내 존재를 느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누군가의 그림자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 힘을 다해 핸드폰을 들어 메시지를 보냈다. 누구야? 제발 그만해.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대신 내 방 안에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 그림자는 천천히 내 곁에 앉았다. 그리고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손길이 내 온몸을 감쌌다. 나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 지훈이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려왔다. 이제 우리 둘이야.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마치 세상이 정지한 것처럼 시간도 공기도 내 숨소리조차 사라졌다. 나는 어둠 속에서 지훈이의 그림자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의 손길은 차갑고 무거웠다. 나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3년 전 마지막으로 지훈이와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다. 나 가끔 네가 날 잊을까봐 무서워. 그때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야, 내가 널 어떻게 잊어? 우리 영원히 친구잖아. 지훈이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이후로 우리는 다시는 함께 웃을 수 없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지훈이의 그림자가 내 어깨에 기대는 걸 느꼈다. 그 순간 핸드폰이 마지막으로 진동했다. 화면에는 내가 아닌 누군가의 이름으로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다음은 내 차례야? 나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다. 내 존재는 점점 희미해졌고 방 안의 어둠은 나를 완전히 삼켜버렸다. 밖에서는 또 다른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마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의 카카오톡에 이미 사라진 친구의 계정에서 살려줘 라는 메시지가 도착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아직도 그 골목길 끝에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매일 자정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오고 있다고 한다.